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복지가 시급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숲의 기운으로 건강을 지키는 산림치유 확노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찰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산림치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5년 만에 법당이 다시 들어섰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불사로 5년 만에 문을 연 불심원은 개원기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전통사찰인 장경사 주지에 수찬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전국교법사단이 창설 79주년을 맞아 동국대 정과건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1개 법인 28개 학교의 교장과 교법사들이 모여 불교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치열한 수행담을 담은 무문관 일기를 비롯해 감성 넘치는 글을 많이 쓰고 단편 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행복이 무엇인지를 몸소 대중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삼척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노인 복지 문제가 시급한 화두인데요. 초고령화 시대의 도전과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한 단초로서 산림치유와 웰에이징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려 주목받았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고령 시대의 도전과 과제, 산림치유와 웰에이징을 주제로 사단법인 동아노인복지연구소와 동국대가 처음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 김익기 소장의 환영사를 필두로 윤재웅 총장과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장희 전 동반성장위원장 등이 축사에 나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서의 노인복지는 받기만 하던 기존의 소극적인 틀에서 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참여복지로의 큰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도전과 과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산림치유와 웰에이징 산업에 대해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의 산림치유와 웰에이징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첫날인 어제는 동국대 회의관에서 기조 연설에 이어 웰에이징, 산림치유, 실버산업 등의 세션별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박상철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기조 연설에서 생태환경과 사회환경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면서 어르신들의 의존성이 증가하는 장수사회의 역설을 경고해 주목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장수 이야기를 할 때 장수라는 것은 블레싱이다 하면서 항상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광주 이 화순 구곡순담 최근 조사를 하면서부터 아니다. 장수사의 패러독스를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한다. 그러면서 어르신들 스스로의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노인들의 나이가 드는 시니어들의 우리 마음가짐 바꿔야겠다. 시니어들이 프론티어가 되자. 그리고 서비스와 디보션하는 그런 단계로 바꾸자.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아너십을 어떻게 찾아보자. 임미희 기셀라 독일 공공보건연구소 연구원도 기조 연설에서 숲의 치유 효과에 대한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컨퍼런스 이틀째는 국립수목원에서 숲길 걷기 등 숲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초고령 사회 노인 복지를 위해서도 숲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많은 사찰림을 보유한 불교계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전통사찰인 장경사 주지에 수찬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광주 장경사 주지 수찬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경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수찬 스님은 2010년에 삼위계를 받았으며 선운사 불교회관 고창포교당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국의 불교 종립학교에서 청소년 포교와 교육을 맡고 있는 교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생과 청소년 인재 양성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전국교법사단은 어제 동국대 정각원에서 동국대와 동대부고, 명성여고 등 11개 법인 28개 종립학교 교장과 교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7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기념법회는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총장, 양동효 전국 교법사단장 등이 참석했고 신임 교법사들에게 품수증이 전달됐습니다. 동물 세계에서는 태어나서 눈을 뜨고 처음 만나는 대상을 엄마로 여긴다고 하지요. 우리 학생들은 아마도 우리 법사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불교를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법사님들이 부처님처럼 보일 수도 있고. 법회에 이어 조계종 산하 종립학교들의 연합기구인 불교교육연합회가 동국대 해화관 2층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임시총회와 종교교육연수, 교학연구 발표회를 열고 청소년 불교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강남구민의 안전을 돌보는 수서경찰서에 법당이 다시 들어섰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의 불사로 5년 만에 문을 연 불심원은 이를 기념해 첫 법회를 열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자. 부처님 전 청명한 스님의 말씀이 잔잔히 울려 퍼집니다. 이내 손과 어깨에 힘을 푼 채 눈을 편안하게 감고서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머리로 올라갔던 생각들도 더 내려놓으시고 잠시 30초 동안 침묵에. 무역과 IT, 주거지구가 한데 모여 서울 도심에서도 인구 밀집도가 높은 강남 테헤란로. 강남 구민들의 파수꾼인 수서경찰서에 5년 만에 불심원이라는 이름의 법당이 들어섰습니다. 부처님 자비와 깨달음이 모인 곳이란 이름의 법당은 2평 남짓 소박한 공간이지만 경찰 포교의 씨앗이 싹틀 계기가 돼 의미가 큽니다. 경비계 김성진입니다. 저는 사실 저도 무교인데 지나가다 사찰 보면 꼭 들어가서 또. 기존에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법당은 최근 경찰서가 별관을 세우면서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 스님들의 지원과 관심으로 경찰 불자 공간 경승실로 다듬어졌습니다. 첫 법회에는 불자와 불자가 아닌 경찰들도 함께 모여 법문을 듣고 명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비하보다 나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나를 다독임, 그리고 나를 인정함. 우리가 자꾸만 심성을 가꾸고 심성의 결을 순하게 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특히 다양한 사건 현장에서 경무에 내몰리기 쉬운 경찰들에게 스님의 법문과 명상은 잠시라도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경찰관은 항상 24시간 동안 국민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많은 현장에서 좀 힘든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그런 상황을 불교를 통해서 좀 해소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불자가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와서 그런 부분이 그 선임들의 말씀과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되거나 좀 극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과 경찰들은 앞으로 한 달에 2번씩 열릴 정기법회를 통해 법문부터 개인적인 고민과 질문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동국대학교가 불교 동아리 활동과 영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불자 학생들에게 지역미래 불자 육성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는 그제 서울 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제85회 지역미래 불자 육성 장학 수여식을 열어 불자 학생 637명에게 각 100만 원씩 모두 6억 3,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국의 주인이고 또 나아가서는 사회의 주인, 또 세상의 모든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차선 스님의 말씀에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그리고 취업이 걱정 없는 대학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국대는 이와 함께 장학생들에겐 태플스테이 체험권 1,000매를 제공해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힙한 불교를 이끄는 유진 스님, 개그맨 윤성호 씨가 불교 동아리 활성화와 지역 미래 불자 양성을 발언하며 1,000만 원을 동국대에 전달했습니다.
인천에서 통일과 대북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평화 통일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협의회는 지난 15일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과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2024 평화통일 시민교실을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이 금생에 꼭 통일을 이루는 그런 운동을 오늘 펼치는 그런 날입니다. 통일이 왜 필요한가를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 인천 미추홀구 협의회장 능화 스님은 구양사 주지이자 범패 민속문화박물관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인천불교 총연합회 회장도 역임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수행포교도량 청평암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가평 청평암은 지난 19일 경내에서 제6회 아라한 문화축제를 열고 어린이 청소년과 일반부 그리기 글짓기 전국 공모전 시상식과 출품작 전시회, 끼자랑 대회, 보물찾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청평암 조실 명호 구암 스님과 주지 자경 스님, 이계진 전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미래를 빛낼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린이를 위한 축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싸우지 않는 세상, 서로 나누는 세상, 상대를 존중하는 세상. 한편 청평암은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 라면 100박스를 기탁하는 등 매년 어려운 이웃의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전통 기도도량 대한불교 총화종 미륵사가 용왕수륙제를 통해 먼저 떠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발언했습니다. 총화종 미륵사는 최근 경남 통영시 한산대첩공원에서 제7회 용왕수륙대제를 봉행하고 바다와 육지를 떠도는 영가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걸 소망 성취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이제 용왕수륙대제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행사가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용왕수륙대제에는 총화종 총무원장 해각스님과 포교부장 겸 미륵사 주지 지호스님, 경기도 교구 종무원장 정산스님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미륵사 주지 지호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통영시에 백미와 라면 등을 기탁했습니다. 의술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이 지난 10월 16일 한방의 날에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한방 건강 강좌와 축하 공연 등을 열었습니다. 김동일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방의 날을 맞아 구성원들의 화합과 지역민들에게 한방에 대한 친근함을 주기 위해 열린 행사라면서 한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동시에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강좌에서는 김미경 한방내과 교수가 한방에 관한 잘못된 편견을 지적하고 한약은 특별히 간 독성이 나쁜 약이 아니라며 한약의 올바른 복용법을 설명한 데 이어 장정은 친구과 교수는 올바른 걷기와 발 건강 지키기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한경선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는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한 한방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방을 활용한 미용법을 소개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불자들이 선원수자 출신의 학승 각전 스님을 초청해 정기법회를 열고 신심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불자연합회는 그제 보건복지부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네팔 인도 순례기와 자타카로 읽는 불교 저자이자 범어사 교육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각전 스님을 초청해 10월 정기법회를 열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불교란 무엇인가 이걸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불교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이나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전 스님은 출가 전 서울대 정치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부산 범어사로 출가했고
월간 해인지 편집장 등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 이유는 행복한 사람은 이미 있는 것을 사랑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지금 행복해야 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삼척천을사주지 동은 스님을 소개합니다. 네, 바람 같은 수행자, 감성 제일 존자 동은 스님 모시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스님 제가 앞에서 바람 같은 수행자, 감성 제일 존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 왜 이런 별칭이 생기신 건가요? 제가 출가할 때 네네. 무릎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예. 그런 인연으로 출가까지 하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또 혹은 억울한 마음에 좀 많이 방황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계를 받고 나서도 앉아서 정진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좀 운수 행각을 많이 했죠. 네네. 특히 저기 그 지리산 토굴에서 정진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거처 이름을 토굴 이름을 운풍삼방이라 이렇게 지어놓고 지리산천을 아주 이렇게 많이 좀 헤매고 다녔습니다. 네. 아마 그런 그 이력도 있고 그래서 뭐 도반 스님들이 하도 많이 타지니까 바람 같은 수행자라고 아마 그 별칭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스님께서는 정말 그 어려운 수행도 많이 하셨던데요. 그 무문관 일기 스님께서 쓰신 책인데 무문관 수행의 치열함을 담은 책인데 어느 정도로 어려운 수행입니까? 무문관 수행. 그 무문관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 정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수행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예. 그 방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무문관 수행이라면 방에 들어가면 밖에서 문을 이렇게 잠가 버렸어요. 아주 크게 못을 쳐버렸죠. 네네.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처절한 수행이었는데 제가 무문관 지냈던 그 강진 백년사 그 무문관에는 들어가면 밖에서 문을 잠궜어요. 석 달 동안 네네. 이제 해제를 해야 나올 수가 있죠. 요즘은 이제 무문관도 이제 밖에서 자기 앞에 조그만 마당이 있어가지고 답답하면 나와서 이제 바람도 쐬우기도 하고 막 그런 무문관도 있다고는 이제 합니다. 근데 어쨌든 무문관 수행이라는 것은 정말 한번 목숨을 걸어 놓고 한번 처절하게 수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니까 수행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꿈꾸는 하나의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혹시 부처님 가르침 중에 우리 사부대중이 마음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한 가지만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책에도 그렇게 이제 쓴 대목이 있긴 한데 그 해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팔만대장경각 기둥이 365개예요. 근데 절에 가면 이제 기둥마다 주련을 써놓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어떤 경고나 좋은 말씀을 써놨는데 팔만대장경각에는 그 많은 기둥에 주련이 딱 2줄이 있어요. 법보전에 뭐냐면 원각도량 하처 왼쪽에 있는 대꾸가 현금 생사 즉시거든요. 그걸 우리 이제 천원사에서 뭐 행사 끝에 기념품으로 시계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우리 노보살님들 뭔 뜻인지도 모르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요즘식으로 잘 풀이를 해볼까 하다가 행복 세상 어디 지금 이곳 여기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것이 명함에도 이제 써놓았지만 우리가 행복을 늘 추구하면서 살기는 하죠. 우리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은 나중에 올 행복, 어떤 달콤함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다들 살아왔죠. 또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 고비 넘기면 이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넘어가다 보면 또 다른 고비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고비라는 것을 평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 고생해가지고 나중 행복하라고 하는데 지금 고생이 보니까 평생 고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고생밖에 없어. 근데 그 상황은 어차피 정해져가 있지만 그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네. 지금 고생한다 하지 말고 지금 일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하자는 거죠. 예. 스님 단편 영화에도 또 직접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무의사. 예, 생과 사가 다름이 없다. 예. 모든 것은 마음에 먹기에 달려 있다. 일체유심조랑 가르침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어떻게 이렇게 직접 또 영화에도 출연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조계종 화정위원회 이제 부위원장 소임을 맡고 네네. 있는데 그 화정위원 가운데 김선아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우리 화정위원들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촬영하고 그랬는데 그 이태원에서 얼마 전에 그 어떤 그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이제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단편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 저한테 좀 이렇게 같이 촬영하자 그래. 저는 그런 걸 잘 못한다 했더만 제가 약간 어눌하고 뜨듬하는 것이 거기 좀 여기에 좀 비슷하게 좀 맞았는지 거기에서 출연해서 그 이제 먼저 이렇게 이별도 못하고 갑자기 떠난 딸과 그 보낸 엄마가 그 이제 무의사 무대가 이제 천은사였거든요. 거기서 하루 동안 제가 거기 신통 있는 스님으로 나와요. 그렇게 이제 그 사지를 두고 이름을 부르면서 108배를 하면은 하루 동안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나타나 가지고 서로 이제 상처를 치료받고 치유받고 이렇게 해서 다시 보내면서 엄마도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데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또 어떤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서. 끝으로 앞으로 수행길에서 스님의 어떤 서원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이루고 싶으십니까? 작은 수행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뭐 그런 데도 덜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또 뜻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거기 모여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도 되고 또 다시 용기의 희망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각자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어떤 마지막 남은 소원이고 부처님의 그 어떤 은혜를 갚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바람들 오래오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예, 삼척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